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QAD하고 속슬 잘 매수하셨습니까? 아마 저희 영상을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꽤나 좋은 수익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을 올리던 시기가 QQQ 585불 근처였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이 3%. 물론 나스닥은 원래 상승 힘이 강하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심리적으로 여기서 사야 되는 공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TQQ를 사셨더라면 뭐 한 8에서 9%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속스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14% 떨어졌을 때 일단 기계적으로 매수하면 좋다. 저는 단기 관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신 분들은 지금 거의 한 15% 수익을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치는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찾은 수치 중에서는 QQQ하고 속스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도 이런 수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빅테크라 하더라도 개별 종목은 ETF만큼 이 수치를 가지고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고, 우선 ETF는 이 두 가지는 한번 기억을 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속스 기준에서는 이미 14%가 지나갔습니다. 14%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매수 자리는 이 21%.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이 신고가에서 21% 떨어지는 이 라인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중기 관점으로 아마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싶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반등 나온 자리에서 어디가 고점이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재 여기서 고점이 형성된다면 이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7% 떨어졌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 좋습니다. 단 이미 한번 테스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여기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추가 매수했지만 현재 이 구간에도 오늘 추가 매수했습니다. IS 계좌에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커버드콜에서 모은 분배금하고 추가적으로 1000만원을 넣어서 레버리지, 그 다음에 타이거 밑에 탑 타겟 커버드콜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코미코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매수를 잘못 누른 바람에 요번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년 동안 2천만원 투자해서 총 500만원 수익을 내게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따지면 25%, 꽤나 준수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거의 5년, 10년까지 들고 갈 투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2년 차입니다. IS 계좌가. 내년이 3년 차니까 4년 차, 5년 차까지 1억을 꽉꽉 채운 다음에 이제 1억부터는 복리 효과를 아마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IS 계좌는 어떻게 보면 자동 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기준에서는 5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610불 위에까지 올라왔고요. 물론 오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번 주에는 610불에 위에 올라와서 지지만 받으면 앞으로 이제 신고가까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에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면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 다시 더블탑을 만들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몰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하라는 얘기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시간 봉에서 200일선은 한 번은 터치하고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과거에도 이렇게 보이시죠? 200일선에서 물론 중간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일선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10불을 올라와주면 위에 51선을 대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빅스 지수입니다. 다행히 20이 깨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51선에서 살짝 지지를 받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튀어올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지만은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도 꺾였고요. 나스닥은 추세가 다시 골든크로스 직전이고 4시간 봉에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조금 불리시하게 갈 것 같다. 근데 신기하게도 공탐지수는 아직까지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막 매수하기는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이 QAD를
저는 목표가 처음에 235불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120불까지 바라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기는 여전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지점에 샀던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608불. 현재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입니다. 제가 그 당시 꼭지에 샀지만은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꼭지가 벗어나고 밑에 저점 정도입니다. 일주일 보면 사실 엔비디아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약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이 좋은 편입니다. 전부 다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아마 올라가는 종목들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글이 많이 올라와서 구글을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글은 밑에서 저점에 사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기지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트를 대충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저항 자리는 338불, 345불가 5불 정도가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좀 더 떨어졌을 때 다시 그때 기회를 잡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구글도 이 PR이, 전 구글 PR이 이렇게 높은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포워드 PR 기준을 보면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메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구글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엔비디아, 물론 이슈가 있지만 이제 수치로만 보면 차라리 엔비디아 쪽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괜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 온다면 M7 안에서 순환 매매로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투자하실 때는 이번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게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레버리지 장투하더라도 추세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금 비중 꼭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금 비중이 어떻게 보면 코카콜라가 현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금이 거의 6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가 200일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그래서 200일선이 200일 이제 일봉 차트 200일선 기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무려 마이너스 15%가 떨어져야 됩니다. 마이너스 15% 정도의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떨어지더라도 한 번쯤은 반등을 합니다. 근데 그 반등이 찍고 다시 가는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깨지고 가는 반등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세워놓고 레버리지 투자 비중을 줄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언제 이게 추세가 금방 깨지냐 하면 200일선이 고점 대비 가까워졌을 때, 작년 7월처럼 이렇게 먼 경우가 아니 가까워졌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승의 힘보다는 매도의 힘이 강해서 매수자가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갭을 메꾸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이렇게 200일선이 있을 때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이때 레버리지를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다시 올라탔을 때 추세를 먹는다 생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요번에 관세 때도 마찬가지 200일선에서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손절, 이럴 때 비중 줄이면서 손절. 그리고 2022년 똑같이 일어나죠. 맞고 떨어졌을 때 비중 줄이고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비중을 실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이 기준을 같이 활용한다면, 자 보시면 마이너스 20%대 이때 매수하고 반등 올 때 기다렸다가 한 요 정도에서 분할 익절하고 만약에 여기서 뚫고 간다면 다시 그냥 태우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떨어진 이유도 그게 아닌가. 왜냐하면 급격하게 올렸다가 힘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죠. 근데 요번은 4월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이런 기준을 보고 레버리지 투자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하락장을 맞더라도 이 중간중간에 발라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발라먹는 건 아니지만 좀 높은 확률로 발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일선하고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지금 QAD를 언제 사야 될까요? TQQ를 언제 사야 될까요? 했을 때 이런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조금씩 분할 매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용시켜 보면 시간봉에서도 TQQ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비중을 줄일 때가 여기 줄이면 괜찮겠죠. 물론 이 꼭지점에서 줄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긴 추세를 먹다가 내가 QAD를 언제 비중을 한번 줄일까 했을 때 이 200일선을 깨고 저항 맞는 구간, 이런 데서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게 상승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더라도 사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 200일선은 한 번은 무조건 지켜주니까 그때 온다면 일단 사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